take your trees. So what can I say except you're welcome. 일정하고 일관성 있는 스윙을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굉장히 하고 싶어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필드에 나가셔가지고 굿샷이 나왔을 때 하는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는 저렇게만 매번 치면 되는데 네, 내가 저렇게만 칠 수 있으면 되는데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정한 스윙, 이제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연습할 수 있는 방법과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또 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일정한 스윙을 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고 일관성이 있는 움직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매번 똑같은 그리고 굉장히 비슷한 샷을 치기에는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요. 그런 일관성이 있는 샷을 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미리 결론을 딱 내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윙에서 작은 스윙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큰 근육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근육을 이용을 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팔이라든지 이런 동작을 많이 쓰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근육을 이용을 하되 몸하고 손하고의 일체감을 훨씬 더 가져가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몸통하고 손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 그때 꼭 지켜야 될 게 무슨 동작이냐 그러면 상체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 지금 보시면 좋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방향을 정확하게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상체각을 어떻게든 유지를 해서 치려고 하게 되면 방향은 저절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천대 첫 구부터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잔 동작을 많이 쓰질 않고 각도 유지를 잘 한 상태에서 내 몸하고 손하고의 일체감을 최대한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각자마다 이 아마추어 골프분들도 마찬가지고 프로 선수도 저도 마찬가지. 저만의 구질이 있고 내가 잘못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나오는 샷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스윙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시각적으로 우리가 코스를 보게 되면 몸이 인지를 해요. 그렇게 돼서 이런 정상적인 스윙이나 샷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근육을 쓰는 것보다 큰 근육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왜 큰 근육으로 쳐야 돼? 내가 반복적으로 많이 연습하면 잘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잘 칠 수 있죠. 연습장에선 돼요. 근데 필드에서 내가 시각적으로 가서 코스를 보고 내가 눈이 받아서 인지를 해서 뇌에서 이 인지를 하게 되면 몸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가 돌아야 되는 몸의 회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돌다가 말아버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타이밍이 빨라진다든지 내가 평상시에 했던 샷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에서의 큰 근육을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 벌써 내드렸어요. 이 내 몸하고 손하고의 이 일체감, 그죠? 일체감을 더 훨씬 가져준 상태에서 훨씬 더 이런 작은 내 팔로만 드는 이런 동작을 하기보다는 몸으로 이용한 큰 근육을 이용해서 상체각을 이용해서 친다 그러면 훨씬 더 정교하고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긴 지금 듣고서 생각이 난 건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실내에서 연습도 하시고 또 스크린도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필드 나가는데 어제 스크린에서는 참 잘 맞았어. 그러신 분들 많죠. 그리고 똑같은 데서 연습을 했대요. 그런데 똑같은 필드 나갔는데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또 아무리 코스 뷰가 보인다 해서 또 스크린에서 치는 거랑 정말 리얼하게 필드 나가지 않더라도 아웃도어 연습만 가더라도 뭔가 내가 시각적으로 확 뛰게 되면요. 완전히 이 아마추어 골퍼분들, 프로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내 몸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거는 꼭 한번 아마추어 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수건을 가지고 내 겨드랑이에 타올을 끼고 하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방법을 저는 어떻게든 최대한 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내 손이 몸에서 많이
벗어지고 손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 그 보상 동작으로 분명히 몸은 많이 안 움직이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타올을 낀 상태에서 내가 몸으로 툭툭 치면서 이때도 가능하면 지금 볼을 내가 쳤을 때 어디로 쳐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표 방향과 훨씬 더 그 내 목표 방향에 공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쳤을 때도 결국에는 헤드가 들어오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아지면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너무 공을 바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데 좀 너무 치중해서 너무 또 공을 바로 보내려고 하면 이렇게 팔이 끼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또 손을 쓰게 돼요. 어떻게든지 그러면 또 공은 당연히 삐뚤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양쪽 겨드랑이를 가지고 몸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쳤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이렇게 치면 훨씬 더 왜 내가 이 타올을 안 끼고 이런 터치를 못 만들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터치가 나오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 타올을 끼고 치세요 하면 아마추어 분들이 내가 이걸 뭐 세게 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풀스윙 하는 그 스윙의 구간에 하나의 함축되어 있는 한 구간의 부분을 느끼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디? 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좌우의 적당한 크기의 그 구간을 내가 어떻게든 더 일관성 있게 최대한 손목을 쓰지 않고 내가 훨씬 더 이 일관성 있게 치는 걸 연습하기 때문에 세게 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거리를 많이 보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내가 양쪽 팔의 몸 회전을 이용한 이 터치, 지금 같은 이 터치만 나온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저는 지금 좀 약간 제 몸을 제 스스로가 만약에 점수를 내린다 그러면 유연성이 안 좋아요. 유연성이 안 좋기 때문에 한 2분의 1 정도?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몸이 유연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간혹.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2분의 1보다는 한 4분의 3 정도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때 가능한 한 절대 무리를 해주지 마세요. 무리를 하시지 마시고 내가 편안하게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몸을 회전을 하면서 내 손과 몸의 일체감을 최대한으로 많이 느껴보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50% 정도 든다고 생각하고 드는데 실제로 그만큼 올라가는지 좀 더 많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는 좀 작게 한다고 해도 사실 저도 동영상을 찍어보면요. 조금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별로 유연성이 좋지가 않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백스윙도 거의 반 정도라고 맞아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올라가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약간 습관이 된다 그러면 작게 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도 임팩트를- 불구하고 솔직히 아까 풀스윙 했을 때랑 거리 차이가 예를 들어서 뭐 50m, 60m 이렇게 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제가 이거를 시키면요. 갈 거 다 가네. 그러면 내가 이거 실제로 칠 때는 내가 이거보다 훨씬 더 드는데 그럼 나 뭐 한 거야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근데 그게 조금 이게 이만큼 들어서 간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다 풀스윙을 하면 배가 더 가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너무 세게 치시기보다는 어쨌든 몸하고의 일체감을 이렇게 주는데 이때 조금 더 하나 더 제가 그 아마추어 골퍼분들에게 몸 회전으로만 치세요 하다 보면 어떻게 치시냐면 몸 회전으로만 치게 되면 코킹도 없이 그냥 진짜 이 몸으로 치라 그러시면 진짜 몸으로만 치세요.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셔서 코킹도 없이 그렇죠. 이러면 스피드도 안 날 뿐더러 내 벌써 상체가 어떻게 돼요? 아래 위로 많이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아래 위의 움직임을 안 하기 위해서요. 오늘 상체각을 유지를 하는 거고 내가 좀 더 큰 근육을 이용해서 스윙을 하는 건데 지금 내가 이 겨드랑이에 타올을 끼고 하는 연습을 했더니 아래 위로 더 많이 움직이더라. 그러면 진짜로 이건 안 하는 이만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코킹의 양은 꼭 필요하다. 너무 이 지나친 내가 요만큼 갔는데 좀 더 세게 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하세요. 또 이렇게 몸 안 움직이고 내가 또 스냅으로만 이래 놓고 나는 굉장히 잘 쳤어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너무 적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내 이 스윙의 크기가요. 내 스윙의 크기가 한 요 정도 3쿼터 정도, 해서 하프 스윙 정도 갔었을 때 만들어지는 적당한 코킹량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킹을 지금과 같이 해준 상태에서 몸으로 치게 되면 훨씬 더 몸에 공을 안고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치면 내가 훨씬 더 공을 똑바로 칠 수 있고 일정하게 칠 수 있을 거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이제 코킹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는데 우리가 또 일정하게 치기 위해서 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힘 빼세요. 그렇죠. 그죠? 힘 빼세요 이야기 네. 많이 듣는. 근데 또 이 그립의 힘을 너무 많이 빼면 또 이렇게 흐느적대면서 공을 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립의 힘,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분명히 이런 거 하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립의 힘은 도대체 어느 정도 줘야지 좋습니까? 그립의 힘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힘을 빼는 건 좋지만 내가 그립의 힘을 너무 빼서 지금 같은 코킹을 할 수 없이 이렇게 흐느적댄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일정한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흐느적대고 많이 출렁출렁거린다 그러면 매번 그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립은 좀 단단하게, 지긋하게 클럽을 잡아주시고요. 왼쪽 겨드랑이와 몸통 회전을 각도를 유지를 해서 치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타올을 끼고 할 때도요, 분명히 이런 좋은 연습 방법도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제대로 알고 하셔야지, 내가 이것만 끼고 치라고 그랬다고 아마추어 분들이 하는데 정말 감사하죠. 제가 어쩔 때 연습장 가보면 그 다음날 제 방송이 있은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지만 그게 이제 그 일반 아마추어들이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거를 잘못된 동작으로 자꾸 하셔서 오히려 더 제가 드린 좋은 팁이 이게 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하지 않았으면 하는 동작들을 꼭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방법을 약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어드레스를 해주시고, 그죠? 이런 하프 스윙과 몸을 최대한 이용해서 치되 그립은 지그시 잡아주고 거기에 맞는 코킹은 항상 양쪽으로 대칭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상체각 유지 한 상태에서 샷. 공을 쳐준다 그러면 클럽 페이스에 공이 이렇게 묻어맞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일정한 샷을 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수건을 끼고 연습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눈으로 봤을 때 팔이랑 몸이랑 같이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안 놀아요. 네, 따로 안 같이 함께 해요. 함께 해요. 예. 맞습니다. 그 제대로 잘 보셨는데 저도 뭐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많이 필요성을 느껴요. 저도 이거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진짜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말을 조금 전에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요즘에는 수건을 가지고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이 상체를 감싸주는 기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용품도 그렇죠. 있어서 많이 하시는 있습니다. 분들이 있는데 하면서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왜 힘든지 이렇게 지켜봤더니 아까 허프로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스윙을 다 하려 그래요. 욕심 부리니까 네. 그러고선 이거를 쪼여 놓으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아까 저도 이제 중간에 처음 부분에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건 거리를 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그럼 이거 하면 거리가 안 나냐? 왜 안 나겠어요? 정타에 맞고 일정하게 맞으면 공은 더 나갑니다. 스피드를 안 내도 내가 일단 일관성 있고 정타를 맞추면 훨씬 더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방법은 드라이버나 아이언이나 다 똑같을까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바닥에 있는 공과 티에 떠 있는 공을 칠 때는 약간의 느낌은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아이언이랑 좀 이 다른 부분을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는데 결국에는 이 겨드랑이를 끼고 아이언을 쳤을 때 어떤 느낌이죠? 아이언은? 일단 밑에 쳐야죠. 그렇죠. 네. 바닥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다운블로 공이 클럽이 헤드의 지면을 겨드랑이를 끼고 치면서도 지금과 같은 약간 다운블로의 지면을 약간 때린다는 느낌? 다시 한번 내가 연습을 해도 이러한 소리가 약간 나듯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 그러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아이언 같은 느낌으로 똑같이
친다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겠죠. 예. 약간 탄도도 지금까지 안 났고 네. 거리도 그렇고 그렇죠. 뭐 예. 찍혀 맞기 때문에 뭐 방향은 바로 갔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우리가 드라이버를 쳤을 때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쨌든 내가 덤비면서 아이언같이 지면을 쾅 때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내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흐르듯이 공을 더 쳐주게 샤. 되면 훨씬 더 공도 바로 갈 수 있고 일관성이 있는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필드를 나가게 되면 어떤 느낌을 가지면 좋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제가 고무티에서 지금 공을 치지만 티를 이렇게 꽂고 쳐요. 네. 근데 사실 이 재밌는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왜 다운블로로 거의 공을 잘 쳐서 치면 티가 뒤로 튀면 프로샷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사실 이렇게 찍혀 맞게 되면 내가 이 티가 약간 앞으로 이렇게 숙여졌다 뒤로 팍 치면서 네. 이제 뒤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치시는 게 아니라 내 공하고 같이 티가 묻어나면서 앞쪽으로 보낸다는 느낌. 앞으로 같이 날아간다는 느낌으로 드라이버는 쳐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하지만 드라이버도 이 백스윙을 조금만 하는 건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길이가 틀리고 이제 본인이 좀 더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다 보면 처음엔 되게 안 갔던 게 내 몸통 회전만 점점점 많아져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에 칠 때보다 훨씬 더 지금 회전이 많이 되고 쭉 넘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연습 방법을 이 타올을 끼고 쳤더니 엄청 힘들어요. 아니 왜냐면 지금 한 15분 동안 계속 타올을 지금 계속 쪼고 있었어가지고 이 빼니까 너무 편한데요. 자, 이제 이런 연습 방법이 끝났으면 이제는 실전에 이제 필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일단 첫 번째는요. 다른 건 하지 마세요. 필드 나가셔서 하셔야 될 가장 첫 번째. 내가 어떻게 치든지 간에 굿샷. 안 움직이시는데요? 그죠? 요렇게 피니시를 끝까지 잡는 습관을 자꾸 들이세요. 공이 떨어질 때까지. 뭐 굳이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 뭐 물론 밸런스가 잘 잡아지시는 분들은 그게 괜찮은데 이 피니시를 끝까지 잡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피니시 못 잡으신 분들 어떻게 돼요? 상체가 세잖아요. 상체가 세셔가지고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막 그렇죠. 상체로 이제 덤비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게 치다 보면 피니시도 못 잡을 뿐더러 일관성이 없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면 매 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니시를 잡아주는 거는 그게 훨씬 더 좋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피니시 잡는 이유는 내가 피니시를 잡게 되면 뭐가 좋아질까요? 밸런스가 좋아집니다. 무조건 밸런스가 좋아지는데 이게 내가 정말 주는 힘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스윙에 들어오는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니까 임진환 프로님도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프로 선수들이 18홀 치고 14번의 드라이브를 많이 친다고 하면요. 정말 마음에 드는 굿샷은 2-3번에서 3-4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다 잘못 맞는 샷인데 그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그 잘못 맞은 샷들이 얼마만큼 덜 삐뚤어 가느냐가 잘 치는 선수와 그 시합 때 성적이 좋은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엔 내가 잘못 맞았더라도 피니시를 지금과 같이 일정하게 잡아주시면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결국에는 페이스 중간에 스위스팟에 항상 맞추는 게 아무리 지금과 같은 몸통 스윙이라든지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요 중앙에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페이스에 있는 여러 부분들을 맞으실 텐데 이 여러 부분들을 맞았을 때도 내가 지금과 같은 밸런스가 잘 잡힌 피니시를 했었을 때 훨씬 더 그런 편차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좀 필드에 나가서 저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딱 치시고 난 다음에 굿샷. 굿샷. 거리도 피니시를 굿샷. 잡으니까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런 내가
힘을 100% 쓴다고 하더라도 내가 뭔가 절제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스윙을 하게 되면 피니시도 못 잡게 되고 이제 막 이리저리 막 피니시 못 잡고 막 넘어지고 하다 보면 볼도 일관성 있게 안 맞고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피니시를 꼭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니쉬도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 보면 결론이 일정한 터치에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인데 네. 기각 프로가 이제 그 필드에서 주로 또 이제 많은 아마추어 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10명 중에 대부분 몇 명 정도가 피니쉬 지금 허석구 프로처럼 잘 잡고 있나요? 10명 중에 10분은 아마 피니시를 못 잡으시는데 잡을 때가 있어요. 잘 맞았을 때는 잡습니다. 아. 봐라 이거죠. 그만큼 네. 중요하네요, 피니쉬가.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그만큼 어려운 동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 쉬운 동작일 것 같지만 본인의 일단 제가 계속 지금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하지만 절제가 필요하고요. 내가 본인의 스윙에 대한 크기라든지 그 양을 알아야 되고 순서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거를 피니시 잡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자, 아이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피니시를 잡아주는데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또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언은 훨씬 더 약간 다운블로로 다운블로, 맞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과 같이 깊게 이렇게 공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굉장히 낮고 길게 다니게 되면 훨씬 더 이 공의 터치라 그러죠. 컨택이 좋아질 수밖에 네. 없고 아이언은 이런 컨택이 좋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을 맞고 가볍게 공이 순간적으로 빵 놀래서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길게 맞아서 페이스에 내가 오래 붙어서 간다는 느낌으로 공을 치게 되면 훨씬 더 방향성도 그렇고 일정한 거리감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런 컨택을 갖다가 좋게 만들어주면 좋은데요. 그러면 낮고 길게? 그러면 뭐 상체로 갔다가 그냥 이렇게 누르면 뭐 이렇게 눌러도 잘은 가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점점 세게 치다 보면 결국 상체가 많이 이동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그죠? 왼쪽 겨드랑이 붙인 상태에서 큰 근육을 이용한 각도를 유지해서 치는 이러한 스윙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낮은 컨택을 가져오면 굉장히 좋은데요. 겨드랑이를 붙이고 타올을 끼고 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내 무릎을요 최대한 다운스윙을 우리가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물론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동작이기도 해요. 나도 모르게 살짝 다운스윙이 연결이 되면 탑에서 들어올 때 하체가 약간 들어가면서 따라서 들어오게 되죠. 다운스윙이. 그때 보면 우리가 앉으려고 해서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상하체 분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힙이 살짝 지면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 훨씬 더 이 무릎에 내가 굽혀져 있는 이 무릎의 각도를 최대한 낮게 유지를 해주시게 되면 훨씬 더 아이언의 컨택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상체가 덤비면서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체 무릎만 훨씬 잘 써주신다고 하시면 아우 샤. 훨씬 더 네. 훨씬 무릎을- 더 이 아이언을 더 페이스에 묻어나면서 칠 수 있는 방법을 더 좋은 방법으로 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보니까 계속 무릎을 다운스윙 할 때도 낮게 유지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헤드업 하시는 분들 방지도 될 것 같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상체 각도 유지가 될 것 아니 같은데요. 무릎을 낮게 하는데 갑자기 숙였던 상체를 일어나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네. 진달래 아나운서가 너무 예리한 지금 네.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사실 공을 뭐 헤드업 하는 거 뭐 공 안 보고 싶어서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공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피니시 하는 것만큼 공 보고 치세요. 나도 공 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뭐 자꾸 나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듯이 무릎을 갖다가 내가 유지를 하면서 스윙을 해준다 그러면 설사 약간 공을 안 보고 헤드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각도가 계속 유지되면서 내가 클럽이 낮게 지나가기 때문에 헤드업을 안 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허석구 프로 무릎 동작을 시청자분들이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같이 약간 이렇게 하체가 약간 앉으면서 이렇게 약간 슬라이딩 한다는 느낌.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밀려나는 이런 네. 동작들은 아마추어 분들이 하시면 안 되는 동작이지만 약간의 꿀렁이는 동작.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져간다 그러면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뭐죠? 내리막 경사에서도 굉장히 공을 더 편하게 치실 수 있으니까요. 어. 네, 이러한 동작들을 갖다가 잘 해보시면 필드에서 코스에서 이 가을에 정말 멋있는 본인이 만족하는 골프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한 세네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일정한 터치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그 무릎을 유지한다라는 게 낮게 유지를 한다라는 게 상당히 좀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 무릎을 더 이렇게 낮게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어쨌든 팁을 드렸지만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사실상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동작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근력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내가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하체를 낮게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스윙을 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한 진짜로 아까 전에 했던 그런 타올이 내 겨드랑이에 끼고 있다는 느낌으로 더 이렇게 낮게 무릎으로 하체로 내가 이렇게 공을 친다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풀스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체의 의존도는 최대한 줄이고 하체로 치게 되면 훨씬 더 공이 이렇게 묻어나면서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얌전하게 가는 공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런 공들은 프로들만 치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추어 분들도요 충분히 이러한 동작들을 많은 연습을 하신다 그러면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좋은 터치감을 위해서 상체각 유지 그리고 피니쉬 무릎 낮게 그러게요. 유지해라 이렇게 세 가지 알려주셨는데 질문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주미용님이 피니쉬 때 저는 왼발이 좀 돌아가는데 왼발을 좀 돌려서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죠? 이제 왼발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틀린데요. 이렇게 왼발을 돌리면서 아마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칠 때 조금 약간 보시면 그 약간의 그런 느낌 보이실 텐데 여기에서 보면 저도 아주 약간은 이제 이렇게 딛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바깥쪽으로 디뎌주면서 느낌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기가 좋고요. 디디면서 내가 약간 살짝 이쪽을 돌아주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만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이렇게 더 공을 보내는데 내가 회전을 해서 탁 도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왼쪽 발이 약간 돌아가신다는 게 내가 치면서 진짜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건지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이야기했을 때 왼쪽으로 제대로 잘 디뎌 주시는데 그냥 이제 지금 제가 딛듯이 약간의 이런 돌아가는 동작이 있는 건지 그거를 좀 먼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여기에서 디딜 때 이렇게 디디시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느낌이 백스윙 올라가서 이렇게 딛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상적으로 하체를 낮게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디뎌주는데 이때 좀 약간 돌아간다든지 이런 동작들이 나오는 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니니까요. 그것도 잘 구분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결론 내렸어요. 어떻게 해요? 허석구 프로가 그렇게 많은 우승을 하고 네. 그리고 허석구 프로 하게 되면은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일정하고 아, 정교한 컴퓨터 스윙. 샷들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오늘 레슨에 가장 키포인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니까 네. 오늘은 아마 저도 좀 두고두고 좀 다시 보기로 보면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정확한 터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김가영 프로의 레슨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린 주변에서 실수를 멈출 수 있는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배워보시죠.